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성님이 질문을 주신 테이블 설계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용성님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여기 데브잼 토픽이라는 리파지토리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질문 언제나 편하게 주시는 거 환영입니다. 유튜브에 댓글 주셔도 제가 여기로 옮기고 있으니까 영상에 댓글로 주셔도 좋고요.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설계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테이블 설계를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안 될 수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저는 어떻게 일단 하냐면요, 일반적인 서비스의 테이블 설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만들고자 하는 거에 요구사항의 단편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서비스가 서비스인 경우 서비스가 뭘 만들지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요. 본질적으로 무슨 목적인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끝그림이 뭐지, 이 서비스가 어떻게 진화할 거지,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확장에 대한 것도 고려를 좀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일단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영상에서 말했던 개념 객체들을 좀 뽑아내요. 그래서 이 개념 객체들을 뽑아내고 이 개념 객체끼리의 라이프 사이클이나 간섭이나 응집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더 우선시하고요. 테이블을 설계하기 전에 그런 내용이 이제 조금 정리가 된 다음에 그 개념들을 정리한 것 기준으로 이 개념을 뒷받침해서 저변 밑에 바닥에서 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테이블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 같아요. DB는 이제 저는 저장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니까.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제 DB 테이블 설계를 좀 우선시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만들려는 거에 어떤 개념들과 얘네들의 어떤 동작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테이블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저는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면서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것이 뭔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고민, 그런 것들을 하신 다음에 한번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거를 훈련하려고 예를 들어 쿠폰 서비스를 만들고 있으면 쿠폰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싹 지우고 다시 만들어보고 또 다시 만들어보고 이런 거를 되게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게 없고 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네요. 그래도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극악의 환경이라고 상황을 놓고 보면은, 가령 이제 캐시 스토리지로 운영할 인력도 없고 그냥 RDB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버텨야 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서비스가 또 잘 된 거예요. 사람은 되게 없고 이런데 서비스는 너무 잘 되고 당장에 뭔가 해야 되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이런 경우 때는 테이블 설계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긴 해요. 그게 이제 신경 쓰는 이유가 서비스가 엄청 잘 되고 있다는 전제가 트래픽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테이블이 너무 개념 객체는 이러니까 테이블을 쪼개놔야지 이렇게 다 쪼개놨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인서트 수 자체가 뭔가 이 서비스의 전체적인 거에 부하가 된다던가, 왜냐면 DB 하나로 모든 걸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인서트 수가 너무 쪼개져서 되는 게 부담이 되고 있다거나, 조회하는 시점에서도 조회하는 테이블이 너무 나눠져 있고 데이터 양도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너무 찬다던가, 그런 근본적인 리소스적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뭔가 테이블 설계를 좀 특별하게 좀 신경 써서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케이스들은 있고, 그래서 뭔가 어쨌든 답을 잘 적절하게 못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고, 이게 적절한, 제가 지금 만드는 예제 프로젝트에서 적절하게 테이블 설계하는 게 있을 때 한 번 더 이거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보면서 이게 만들면서 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설계했다 이런 걸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적절한 예제가 없어서. 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지 궁금하다고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옛날에 그 영환님인가가 말씀해 주셔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 개발자의 학습 성향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게 학자형과 야생형이라고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그게 저도 그래서 이 용어를 많이 쓰고 다니는데, 대략 이제 단어에서도 느껴지지만 학자형은 이론이나 내용을 먼저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그거를 되게 깊이 있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의 뭐 이론 박사급으로, 그러면서 그걸 기반으로 이해가 충분히 됐을 때 실행을 이제 차자작 하면서 이제 탄탄해지시는 분들의 스타일이고요. 야생형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실행을 하면서 삽질을 엄청 하고 고생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삽질을 쌓은 다음에 이론을 나중에 보고, 그때 이 문제가 이거였구나 하면서, 이런 내가 겪었던 게 이런 뭐 개념이구나 라는 걸 하면서 좀 그렇게 단단해지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삽질을 많이 하죠. 뭐 이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저는 이제 근본부터 완전히 100% 야생형이거든요. 그 이론적인 것도 당연히 보죠.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하냐? 저는 일단 책을 보기보다 어떤 실행을 합니다. 실행이란 게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 기술을 써보거나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되게 요거 학습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제가 오픈소스를 알고 싶다 하면은 일단 오픈소스를 받고 빌드하면서 코드 분석도 해보고 막 테스트도 돌려보고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큰 오픈소스는 문서도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커밋하신 거나 이런 거 따라가면서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계속 삽질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특정 기술을 제가 막 공부하고 싶어요. 막 뭐 쿠버나 뭐 ES를 내가 너무 잘 쓰고 싶다 하면은 그 기술 같은 걸 이제 직접적으로 써보는데 이제 실행을 하는 것 같아요. 책을 먼저 보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서비스 개발로 뭔가 어떤 트래픽을 받거나 테이블 설계나 이런 걸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커머스 서비스를 만들면 그거는 테이블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지? 막 그런 게 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바로 토익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사실 이런 거는 책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런 학습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들 실행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다년간 이런 삽질을 해보면서 얻은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게 한 가지 실행을 할 때 딱 한 가지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옛날에는 막 이랬었어요. 어떤 기술을 공부하고 싶은데 토익 프로젝트도 하고 싶고 이러니까 막 두 개를 짬뽕 시켜서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도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그 야생형으로 학습을 하실 분들은 딱 한 가지 목적으로 한 가지 실행을 해보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령 이제 내가 JPA를 처음에 공부하고 싶다 하는데 막 이걸 토익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처음 공부하는 거면은 그냥 빈 프로젝트에, 되게 간단한 프로젝트에 JPA만 막 써보는 거죠. 써보는 걸, 어떻게 보면 이것도 토익 프로젝트인데, 그냥 이건 뭐 서비스 런칭한다는, 제 기준은 토익 프로젝트는 서비스 런칭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런칭을 안 하더라도 프로젝트에 막 JPA를 막 써보는 거죠. JPA에 있는 기능들 그냥 쫙 다 써보고, 뭐 영화님 책 좋은 거 있으니까 강의도 있고 막 그거 다 따라 해보고, 이제 좀 JPA를 알겠네 하면은 이제 그때 이 JPA를 응용해서 서비스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할 때 토익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이게 제가 깨달은 어떤 방법이거든요. 삽질을 하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시에 하는데도 잘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습 시에는 책보다는 무조건 실행이고, 실행하면서 이제 막히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도 영어가 되게 딸린데 레퍼런스 문서 번역기 요즘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돌려보면서 좀 보고, 뭐 검색도 하고, 뭐 요즘 GPT 그런 거 있으니까 쓰셔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이제 아까 안 본다는 식으로 뭔가 말한 것 같은데, 책을 아예 안 보진 않거든요. 왜냐면 책은 이게 확실히 응축력이 있는 지식이 들어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관심 있는 책을 일단 다 구매를 해서 읽기는 해요. 근데 다 읽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대략적으로 이걸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북마크를 열어놨는데, 좀 정리해놨는데,
저는 주기적으로 여기 이런 그 일반적으로 개발 IT 관련된 책 그 많이 이제 출판해 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뭐죠? 출판사들이 있잖아요. 인사이트나 한빛미디어나 제이펍이나 위키북스 이런 데 이제 들어가서 무슨 책이 나왔는지 그냥 좀 봐요. 그래서 보고 내가 이게 만약에 되게 관심 있는 분야다 하면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이네 하면은 그 책을 삽니다. 사고 이제 그 책 이제 보통 관심 있냐를 볼 때 저는 이제 챕터 이제 목차 같은 걸 보죠. 네. 목차를 봐가지고 이거 내가 좀 궁금한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견고한 오래 읽을 것들.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 삽니다. 이북이 있으면 사실 이북을 당연히 사고요. 사서 근데 개발책이 이제 이북이 많이 없으니까 책을 사가지고 관심 있는 챕터를 일단 한번 봐요. 근데 그리고 이 챕터 내용에 내가 뭔가 배운 부분이나 뭔가 도움될 게 있네 하면 일단 책장에 킵을 해놔요. 근데 봤는데 관심 있는 챕터인데도 봤는데 이게 별로 쓸데없는 얘기가 있고, 물론 저자분이 도움을 주고자 한 그 영역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책장의 밑에 좀 꼽아 놓습니다. 그래 놓고 좀 시간이 지났을 때도 이게 뭐 책 하나 볼까 해가지고 보려고 꺼내 놓으려고 할 때 그 책이 손이 안 가거나, 또 꺼내서 근데 다른 목차가 관심도 없고 뭐 관심 있는 게 있어서 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목차가 이 책 자체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느끼면은 저는 그런 책들을 좀 모아놓고 1년에 한 번씩 그냥 다 버려버려요. 왜냐면 책장이 제가 별로 안 커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버린다는 표현이 이제 되게 좀 그럴 수 있는데, 뭐 전자책 직접 전자책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다가 좀 귀찮더라고요. 그거 해놓고 내가 어차피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책이면 내가 얼마나 보려나 싶은 생각도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막 자르는 거 있잖아요. 잘라서 막 스캔하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하기는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잘 안 하고요. 아예 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이북, 근데 이제 그런 제가 버렸던 책이 있는데 만약에 이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이북은 무조건 삽니다. 네, 그래서 개발책이 이북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론이 좀 이상해졌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책하고 이제 실행하는 거의 비율을 보자면 저는 완전 거의 야생으로 뭔가 계속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을 9로 하고 책을 1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밸런스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꼭 정답은 당연히 아닐 거거든요. 뭐 실행하는 게 이제 효율이 별로 엄청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막 삽질을 엄청 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이걸 되게 오랫동안 삽질을 하다 보니까 삽질을 잘하는 방법을 좀 그러니까 체득을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내가 막 나는 뭔가 이론이나 이런 걸 먼저 접근하고 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이론을 봤을 때 더 이해가 팍팍 되는 느낌이다 싶으시면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학자형이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론 기준으로 책을 먼저 보고 아니면 뭐 레퍼런스 문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구현을 한다던가 뭐 이런 느낌으로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세 줄 요약을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세 줄 요약. 일단 테이블 설계는 답을 잘 못했지만 요구사항과 만들려는 것의 본질을 이해하고 개념을 먼저 정립하자, 대충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또 야생형이면 책보단 실행을 하자, 학자형이면 실행보다 책을 보자, 이론을 이해하자. 이거를 둘 다 해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한번 해서 내가 뭔 스타일인지를 깨우치는데 저도 한 3년인가 걸렸던 것 같아요. 내가 맨 처음에는 되게 학자형이라는 착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인생을 낭비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리고 개발책, 이북 많아지면 좋겠다. 네, 오늘도 세 줄 요약은 영양가가 없네요. 이걸 하지 말까봐요. 이게 뭔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노력은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게 세 줄 요약을 시작한 게 이제 좀 더 제가 횡설수설 하는 거 막 주저주저 거리는 게 많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만 보고 대충 이 소리 하는 거구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하다 보면 늘던지 하겠죠. 네, 아무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